음식을 씹을 때 치아가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치아가 하나라도 없으면 잘 씹지 못한다는 사실은 쉽게 잊힙니다. 아빠 시장에는 진짜 말도 못했지. 뭐 죽을 씹고 뭐 누구 맘도나 채소도 뭐 칼질 해가 먹든지 뭐 해가 뭐 씹지를 못했으니까 첫째. 틀니가 빠지려고 그런 느낌이 어떤 때는 와서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 그러니까 찰떡이니 이런 거는 못 먹었어요. 성인의 치아 개수는 일반적으로 28개거나 사랑니를 포함해 32개입니다. 서로 지지하면서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우리 치아는 힘의 균형으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치아가 상실되면 이 균형이 무너지면서 주위 치아들의 움직임과 이동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강 관리도 힘들어지고 치아에 안 좋은 힘이 가해지면서 치주염이 가속화되게 됩니다. 결국엔 연쇄적인 치아 소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아는 충치와 더불어 구강의 2대 질환인 치주 질환에 의해 흔들리고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거에는 틀니가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는 대표 수단이었지만 최근에는 임플란트를 심고 있습니다. 치아를 모두 발치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다면 전체 치아를 대신하는 풀 아치 임플란트로 다시 씹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치아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거나 문제를 가볍게 여겨 병을 키우는 모습을 쉽게 목격하게 됩니다. 치과 진료에 대한 두려움도 엿볼 수 있죠. 이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치과의사 이상호 원장과 함께 튼튼한 치아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환자들을 만나봅니다. 임범수 씨는 요즘 들어 입맛이 통 없다고 합니다. 음식을 잘 씹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틀니를 쓰고 있긴 하지만 언젠가부터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이게 나 틀니 한 지가 한 10년, 14, 15년 됐어요. 아니 내가 고기 같은 거 좋아하는데 상추에 싸먹어 좋아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해가지고 상추를 아예 못 먹었어요. 고기 싸가지고. 근데 고기 먹어도 개만한 고기 이런 것만 먹었거든요. 위아래 모두 틀니를 끼고 있습니다. 치주 질환으로 인해 위턱은 치아가 모두 빠졌고 아래턱에는 송곳니가 남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것마저 흔들렸습니다. 이게 이게 틀니했기 때문에 흔들려요. 흔들려가 이렇게 못 심어요. 100% 이게 이하고 안 맞다 보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이 자주 흔들리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밸런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다 100% 못 씹어요. 그러니까 그냥 삼키는 거지. 그러니까 삼키다 보니까 속에서 부담되고 그렇겠죠. 내 생각엔 그래요. 식사를 잘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본 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뒤늦게 치과를 찾았습니다. 용기를 내 접수까지 마쳤는데요. 입을 움직일 때마다 들썩거리는 틀니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치주염을 오래 앓으시다가 빠른 치아 소실로 인해서 상하계 전체 틀니를 사용 중이셨고 하하계는 치아가 2개 남아 있으셔서 식스유닛 브릿지를 지대치로 한 부분 틀니를 사용 중에 있으셨습니다. 치주염으로 인해서 그 2개 남은 치아마저 자연 발치돼서 그 자연 발치된 치아를 그대로 꽂아서 부분 틀니를 계속 사용 중에 있으셨습니다. 기존의 틀니는 탈착식이기 때문에 고정력이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틀니의 단점을 보완한 풀 아치 임플란트를 심을 겁니다. 오늘 환자분은 하하계 임플란트 6개를 식립하고 그 6개 식립한 후에 바로 미리 제작된 1차 임시 보철물을 바로 세팅할 예정입니다. 임플란트 6개가 이런 위치에 심기고 여기에 실린더 바로 부착해서 기존에 미리 제작된 이런 최종 보철물에 가까운 임시 보철물을 바로 여기 세팅을 해서 이 실린더와 이 임시 보철물을 결합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임플란트 6개 고정성 보철물이 식립 당일날 바로 세팅이 되는 것입니다. 임플란트 수술의 핵심은 정확한 식립입니다.
이를 위해 정밀 검사로 잇몸의 상태를 파악하고 맞춤 가이드를 제작하는데요. 수술을 진행하기 전에 거치는 단계입니다. 수술 전에 가이드를 안착시키고 그 가이드가 정확한 위치에 안착되었는지 CT를 찍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잘못된 위치에 식립하면 부작용이나 재수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심한 준비 과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반적으로 뼈가 괜찮아서 이렇게 바로 오늘 이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송곳니가 뭐 자연 발치 되셨지만 그 송곳니가 그래도 유지가 되면서 치아가 받쳐주는 틀니를 쓰셔 놓으니까 아무래도 뒤쪽 어금니 쪽에 뼈가 조금 덜 녹은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진행할 거거든요. 이제 마취하고 우리 가이드 안착해보고 바로 수술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한데 마취 좀 강하게 좀 시켜주세요. 네, 마취는 충분하게 해서 안 아프게고. 임범수 씨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줄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치아의 뿌리 역할을 대신하는 인공치근을 정확한 위치와 각도, 깊이, 방향으로 잇몸뼈에 식립합니다. 미리 제작한 가이드의 작은 홈을 이용하기 때문에 출혈이나 부기, 회복 기간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인공치근이 잇몸뼈에 단단히 고정되려면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요.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기에 앞서 임시 보철물과 함께 생활하게 될 겁니다. 1차 임시 보철물을 통해서 근육과 연조직이 적응을 거치고 임플란트도 권류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면 2차 임시 보철물로 한 달 반 뒤에 체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임시 보철물을 통해서 신미성과 근육과 연조직의 적응을 평가한 후에 2달 혹은 2달 반 뒤쯤 최종 보철물로 진행 예정입니다. 인공치근과 임시 보철물을 지대주로 연결합니다. 치아의 저장 능력이 알맞게 분산되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합니다. 좀 미세하게 다듬어서 좀 맞출게요. 악 물어보세요. 꽝, 아, 꽉, 아, 꽉, 아. 치아가 빠진 지 오래돼 평평해진 잇몸. 이제는 새로운 치아를 튼튼하게 고정해줄 6개의 임플란트가 자리 잡았습니다. 임시 보철물은 최종 보철물보단 약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치아에 과도한 힘을 주는 건 자제해야 하죠. 앞으로 잘 관리하다 보면 금방 최종 보철물을 쓰는 날이 찾아올 겁니다. 예, 껴안고 뭐 수술할 때도 한 개도 안 아팠거든요. 옛날에 흔들려가지고 그렇게 못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정 딱 돼 있으니까 뭐 먹을 때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관리해야지. 해다가 매년 양치 그건 해야지요. 치아 갔다가 해야지. 해요. 밥 먹고 하고 밥 먹기 전에도 하고 하루에 한 3번, 4번 몇 번 해야지. 이거는요. 틀니는 잇몸을 통해 유지와 지지를 하는 보철이라면 임플란트는 잇몸 뼈를 통해 유지와 지지를 얻는 보철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니는 탈락이 잦고 빠른 속도로 뼈가 녹을 수 있으며 씹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임플란트는 고정성 보철물이니 탈락 걱정이 없고 자연치와 비슷한 힘으로 식사가 가능합니다. 치아는 문제가 생기기 쉬운 부위이기 때문에 치과를 찾는 환자 연령대가 다양한 편입니다. 부분 틀니를 쓰는 최정란 씨도 최근에 치과 치료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한 10몇 년 전부터 치아는 좀 좋지 않아서 부분 틀니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근래 와서 이 치열이라 그러나 사이가 좀 안 좋아, 배기 싫어가지고 그것도 좀 안 좋았고 그 남아있던 치아들이 좀 안 좋아서 이번 기회에 임플란트 수술 받으려고 하거든요. 부분 틀니를 지지하던 치아가 흔들리는 바람에 임플란트를 고려하게 됐는데요. 틀니가 자꾸만 움직여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가 한 번씩 빠지려고 그러고 틀니가 빠지려고 그런 느낌이 어떤 때는 와서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 그러니까 찰떡이니 이런 거는 못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될 수 있으면. 그 내가 집에서는 조금씩 잘라가 먹기는 먹어봤는데 대적일 때는 그걸 먹지 않았어요. 찰떡은 거부했어요.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치료가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보철물이 잇몸에 잘 고정되어 있는 것도 중요했죠. 진료를 앞둔 최정란 씨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치아를 통해 맞이할 즐거운 미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편했던 걸 다시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정밀한 진단을 위해 3D CT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을 거쳐 위턱은 임플란트를 지대치로 쓰는 부분 틀니를, 아래턱은 풀 아치 임플란트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정란님은 오랜 기간 잘 맞지 않는 부분 틀니를 착용하셔서 틀니를 잡아주던 치아도 힘을 많이 받아 무너지고 틀니에 눌려 잇몸뼈도 많이 녹아 있었습니다. 남은 치아 3개를 발치하면 전체 무치하게 되셔서 발치 후 빠르게 전체 보철 수복이 가능한 풀아치 시스템을 선택하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틀니에 눌린 부위는 치조제가 조금 낮고 네. 이가 있던 부위는 실제로 높이가 좀 높고, 그래서 이 높이 차가 좀 존재하다 보니까 이제 수술할 때는 이 치조제 부위에 뼈를 좀 칠 거고요. 네. 실제로 또 낮은 이 틀니에 눌린 부분도 뼈가 좀 얇아서 이 좀 넓은 부위에 임플란트에 심을 거고, 이 얇은 부위는 좀 치게 될 겁니다. 이 관리하는 거 그런 것도 관리하는 것도 물론 병원에서 다 알아서 관리해 주시겠지만 본인도 물론 신경을 쓰겠는데요. 지금 제가 운동 다니는 게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면은 물속에서 운동할 수, 다리 운동만 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예. 일주일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지장 없으실 겁니다. 이 수술 자체는 뭐 크게 힘든 수술은 아니라서, 근데 첫날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끝나고 나면은 마음껏 웃을 수 있나요? 웃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술 과정을 상세하게 듣고 궁금한 점까지 해소하고 나니 마음이 한층 편안해집니다. 이제 불편한 치아에서 벗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정란님은 발치 부위와 치조제 부위에 높이 차가 많고 몇몇 부위는 뼈가 많이 녹아 뼈가 얇은 부위는 골 삭제를 하고 임플란트 식립 예정입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미리 제작한 가이드를 활용해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데요. 치아가 빠진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음식을 섭취하기 어려워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고 잇몸뼈가 소실되면서 얼굴 모양이 변하기도 합니다. 발음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전신 질환에 노출될 확률도 높아지죠. 보철물이 자연스럽고 튼튼하게 고정되도록 치료를 진행합니다. 1차 임시 보철물과 2차 임시 보철물을 통해 충분히 적응하고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면 남부럽지 않은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1차 임시 보철물은 임플란트가 완전히 유착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너무 딱딱하고 질긴 음식은 조심해 주셔야 되고, 당분간은 무른 음식을 씹으시면서 적응하시는 기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수술 끝나시고 1차 임시 보철물을 연결하신 상태에서 식사가 가능하신 상태입니다. 수술하시고 실밥은 다 제거를 했고, 아직 연조직은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조직이 성숙이 끝나면 2차 보철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6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한동안 1차 임시 보철물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데요. 틀니를 쓸 때보다 편안한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이제 잘 관리할 일만 남았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원 없이 먹는 게 최정란 씨의 소원이라고 하는데요.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금방 찾아오길 바랍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제 선생님 지시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킨 대로 잘 이행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임플란트도 관리를 잘 해야 이제 아무래도 쓰는 동안에 불편 없을 것 같아서. 얼마 전까지도 그냥 삼켰어요. 그냥 삼켰는데 냉면을 끊어서 먹고 싶어요. 냉면을 딱 잘라서 먹고 싶고 내 좋아하는 음식 육회공 다 먹고 싶어요.
선원들은 직업 특성상 오랜 시간 선상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치아에 문제가 생겨도 즉각 대처하기 어렵죠. 이영구 씨도 그런 상황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약간 끄떡거리는데 이제 완전 끄떡거리가 대도 안 하겠는 기라 음식부터 못 먹겠는 기라. 그건 이제 빼빼고 그 뒷가 가서 학교라고 봤는데 요것도 너무 이빨이라 이것도 빠져가지고 지금 이제 해놔놓고 요거 지금 요 뒷가에서 지금 요 3개 그 해놔놓고 있고 뭐 저저 먹는 게 제일 불편하지 뭐. 저저 먹는 게 불편하지 뭐 누가 뭐 또 죽만 해가 먹어야 되는 기고 뭐 그게 뭐 물렁이라도 뭐 해는 같은 걸 먹도 못 하고 진짜 누구나 뭐 그럼 죽배기 더 먹는 팩이 안 되는 거. 치아가 빠지면서 아래쪽에 부분 틀니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지대치의 문제로 1년 전에 치과를 찾았습니다. 내원 당시 하악 어금니 1개에 걸리는 부분 틀니 사용 중이셨고 상악엔 좌측에만 어금니가 있다 보니 좌측으로만 식사를 하셨고 계속 틀니는 닳고 상악 구치부는 정출한 상태이셨으며 하악 좌측엔 큰 골 결손부가 존재하셨습니다. 남은 치아를 발치한 후 전체적으로 새로운 치아를 만들었습니다. 치과에 자주 올 수 없어 아래쪽만 치료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뭐 아래쪽에 지금 그 아래쪽에 이가 뭐 어금니 2개 있었던 거 치아 걸렸던 부위는 다 빼고 이제 바로 임플란트 심어가지고 6개 이렇게 심어서 바로 그때 보철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치아 부분이 많이 내려와 있어가지고 요거 이제 신경 치료해서 치아 위치 다 올려서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우리 프라치로 지금 다 진행한 상태고.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에는 정기 검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임플란트의 수명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선원인 이영구 씨는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현재 하악의 임플란트 및 프라치 보철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배를 타시느라 바빠서 상악 우측에 임플란트 식립을 아직 하지 못하셔서 아직 왼쪽으로만 식사 가능하신 상태입니다. 배를 타시다 보니 치과 내원이 힘드셔서 유지 관리가 잘 안 되는 양상이 있습니다. 오늘 유지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치주 질환보다 진행 양상이 심각합니다. 일반 칫솔뿐만 아니라 치간 칫솔, 치실 등 다양한 구강 위생 도구를 사용해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입술질 좀 더 잘해주셔야 돼요. 아무리 배 타고 계시니까 관리가 힘드시잖아요. 그럴수록 더 입술질을 꼼꼼하게 잘해주셔야 돼요. 한번 해보시고 여기 임플란트 밑에 칫대 좀 끼어 있거든요. 그거 청소 한번 해볼게요. 검진을 받고 나니 올바른 칫솔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식사를 잘 하려면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넘은 거는 좀 조심을 하지. 아무리 뭐 어실 받다 해도 이제 약간 뭐 물렁한 거는 그만 다 묻어. 이제 소화가 되고 뭔가 아무 먹는 데는 상관없어. 이빨이 해놔놓고는 임플란트 해놔놓고는. 근데 이제 뭐 염은 거 이거는 원장님도 그러고 저게 조심하라고 그거 내도 자신이 또 조심해야 되고 그뭐 염하게 하다 보면 또 깨지고 하면 또 그게 모든 이게 또 너무 이빨이 핀을 박아놔도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조심을 해야지 그런 게 있으면. 치아가 빠진 후로는 음식을 씹어 먹는 것도 남들 앞에서 입을 벌리는 것도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치아가 있던 시절과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제 치료도 받고 뭐 먹는 것도 그러고 또 필요하면 와서 치과 가서 또 할 수도 있고 뭐 열심히 와서 또 뭐 불편한 점 있으면 또 불편한 데 이야기도 해야 되고 뭐 그래 살아나가야지 할 수 있습니다. 프라치 임플란트는 디지털 분석을 통해서 임플란트 4개에서 7개를 식립하여 전체 치아를 수복하는 시스템입니다. 가이드 시술을 통해 수술 시간이 단축되고 수술 후 감염 가능성도 줄이며 출혈 부종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미리 임시 치아를 제작하여 수술 당일 식사가 가능하고 잇몸 부위 재현을 통해 심미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김구식 씨는 2년 전 부분 틀니의 지대치가 불편해 치과를 찾았습니다. 임플란트는 고려하지 않았었죠. 그냥 귀찮아서 참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 씹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우선 뭐 밥 먹는 게 힘들고
뭐 어떨 때는 뭐 이빨끼리 막 부딪혀도 아프고 하니까 안 올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틀니는 자꾸 뺐다가 꼈다가 해야 되고 청소도 자주 해야 된다. 그래서 귀찮을 것 같아서 임플란트를 선택하게 됐어요.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려고 했지만 틀니가 자꾸만 움직이다 보니 임플란트를 심는 것 말고는 방도가 없었습니다. 결국 치주 질환에 노출된 치아는 발치해야 했죠. 김구식님은 상하게 남은 치아들이 전부 치주염에 이완되셔서 많이 흔들리고 불편하셔서 전체 발치를 하셔야 했습니다. 하악엔 일부 치아들이 치주염으로 인해서 발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악엔 프라치 시스템으로 계획하셨고 하악엔 상실 부위만 임플란트 보철 계획하셨습니다. 적은 개수의 임플란트로 기존 틀니의 불편감을 해소해줬습니다. 지금은 치아 걱정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오늘은 검진을 받기 위해 왔는데요. 첫 내원 당시의 검사 결과를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위에 부분 잇몸 때문에 다 안 좋은 거 다 발치하면서 그때 수술해가지고 프라치로 들어갔었는데요. 지금 현재 사진은 지금 잇몸 상태가 전반적으로 괜찮으신 편이에요. 예전에는 나머지 자연치 부분들도 좀 잇몸이 안 좋으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힘의 밸런스가 이제 맞아지면서 남은 자연치들도 좀 안정성을 좀 찾아가는 것 같고 임플란트도 뼈 녹는 거 없이 잘 유지되고 계세요. 현재 임플란트 주위 잇몸 건강 상태나 남은 자연치의 건강 상태는 매우 좋아지셨고 잘 유지되고 있지만 유지 관리하러 오실 때마다 프라치 보철 주위로 치태가 많이 저류되는 것이 관찰되어 올바른 칫솔질 교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인공치근에는 치아와 잇몸뼈를 연결하는 치주인대가 없어 문제가 생겨도 자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잇몸과 치아, 보철 사이를 깨끗하게 닦아줘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칫솔질이 좀 안 되시거든요. 지금 임플란트 주위에 플라그들이 많이 저류된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 플라그들이 시간이 지나면 돌처럼 굳거든요. 그게 치석인데 그게 세균 덩어리라서 임플란트 주위에 뼈도 녹일 수 있고 자연치 주위에 뼈를 녹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석이 되기 전에 칫솔질 좀 꼼꼼하게 해주셔가지고 관리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당연하겠지만 누군가는 원하는 음식을 마음껏 씹는 순간을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튼튼해진 치아 덕분에 김구식 씨는 편안한 여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뭐 완전 정상이라 볼 수 있죠. 거의 뭐 아무 이상 없어요. 뭐 고기는 뭐 이제 뭐 마음껏 씹을 수 있고 김치 뭐 딱딱한 그런 그 알타리 김치 이런 것도 다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먹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치과에도 6개월에 한 번씩 오면 관리를 해주니까 뭐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앞으로 뭐 치과에도 뭐 자주 방문을 하고 이상일 때마다 와보고 관리를 잘할 겁니다. 사람의 영구치는 한 번 빠지면 재생되지 않습니다. 하나만 빠져도 치아 배열에 변화가 생기죠. 치아가 없다는 건 생각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 전에 치과를 찾아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치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올바른 양치 방법으로 구강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겁니다. 올바른 양치 방법은 잇몸을 위한 칫솔질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치간 칫솔이나 치실 사용을 하면 치주염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기적인 치과 방문을 통해 본인의 구강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